수도권 쓰레기가 청주로 유입된다는 단독 보도 이후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성난 주민과 정치권의 성토가 쏟아지자 김영환 지사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송기섭 진천 군수가 도지사 후보군 중 가장 먼저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다른 여야 주자들도 출마 채비를 마쳤습니다. 도심공원 산책로에 쇠촉이 달린 화살이 날아와 산책하던 시민의 바로 옆에 꽂혔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수도권 쓰레기가 청주로 유입된다는 단독 보도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이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 이후 성난 주민들에 이어 정치권까지 나서 지역 무시라며 성토를 쏟아냈고 김영환 지사도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전효정 기자입니다. 수도권 쓰레기가 우리 지역으로 밀려온다는 소식에 민간 소각업체가 밀집한 청주 북이면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주민분들이 고령화됐고 노인분들이 많이 또 사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목소리 내기도 여의치 않고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밀어붙이는데 우리는 정말 힘이 없다. 청주 시민들도 분노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유예 기간 동안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해 피해가 고스란히 지역으로 전가됐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서울에 있는 쓰레기들이 다 이리 오면은 그거 문제 덩어리지. 그거 자꾸 오면 안 돼. 그거 다 타오면은 그 동네 어떻게 살아? 냄새 나서 숨을 못 쉬어. 서로 이제 미루미루 하다 보니까 저희 쪽으로 오긴 했는데 저도 근데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이게 정부가 좀 이제 개입을 해갖고 정치권도 가세했습니다. 내년 청주시장 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더불어민주당 주자들은 연일 규탄 성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남의 쓰레기를 우리 마당에서 태울 순 없다며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익은 민간업자가 독점하고 피해와 책임은 시민이 떠안는 구조. 이는 행정도 업자도 책임지지 않는 가장 비열한 방식입니다. 청주시와 충청북도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청주시는 수도권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민간 소각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즉각 행정처분하기로 했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수도권 책임을 지방에 떠넘기는 구조를 납득할 수 없다면서 생활 폐기물의 지역 간 이동을 금지하는 폐기물 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에 많은 용지가 있는데 왜 수도권에 그런 쓰레기를 우리 충청북도와 같이 지금 투자가 집중되고 관광에 지금 1번지로 부상하고 있는 이런 지역에다가 충북도는 이미 계약된 청주 민간 소각장 3곳 외에도 충주와 음성 지역 재활용 업체까지 수도권과 계약을 맺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정부는 제도 시행 엿새 동안 수도권에서 외부로 나간 쓰레기가 1.8%에 불과하다고 해명했지만 아직 계약조차 하지 않은 자치구들이 있어 얼마나 많은 쓰레기가 지방으로 쏟아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MBC 뉴스 전유정입니다. 수도권 쓰레기 러시는 충북만이 아니라 충청권 공동의 최대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수년 전부터 예고됐지만 서울과 경기도의 소각시설은 늘어나지 않았고 결국 수도권 쓰레기가 가까운 충청권에 버려지고 있습니다. 충청권이 수도권의 쓰레기장이냐는 반발이 충청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공주시의 한 폐기물 업체. 쓰레기 더미에서 서울 금천구의 종량제 봉투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봉투 안에는 태울 수 없는 음식물 쓰레기가 수두룩합니다. 이 업체는 올해 들어 서울의 쓰레기를 하루에 24톤씩 들여왔습니다. 올해부터 수도권 생활 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되자 수도권 지자체가 쓰레기를 가까운 충청 지역 민간 폐기물 시설에 내다버리고 있습니다. 충청권이 그 쓰레기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가장 큰 문제는 발생지 처리 원칙이 무너졌다는 거죠. 충남의 민간 소각시설 8곳은 현재 서울과 경기의 기초자치단체 7곳의 쓰레기를 하루에 172톤씩 처리하고 있고 다른 업체들도 속속 수도권 지자체와 폐기물 처리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세종시도 한 폐기물 시설이 앞으로 3년 동안 서울 강동구의 폐기물 3만 톤을 들여오기로 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입찰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향후에 단가가 올라갈 그 가능성이 있어서 이럴 경우에는 저희 관내 폐기물 처리하는 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충남도는 수도권에서 소각이 안 되는 폐기물을 반입한 업체 2곳을 적발했고 해당 업체들은 수도권의 쓰레기 반입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행정과 사법 조치를 병행해서 수도권 쓰레기의 추가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들어 수도권 밖의 민간시설에 위탁 처리된 수도권의 쓰레기는 800톤으로 전체의 1.8% 수준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올 들어 충남에 들어온 수도권 쓰레기는 충남도가 파악한 것만 1000톤이 넘습니다. 충남도는 도내 폐기물 업체 343곳을 대상으로 수도권 쓰레기 매입 현황 전수조사에 나섰고 반입된 쓰레기 소각 등으로 인한 매연과 악취를 지역이 떠안아야 하냐며 민심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전 충남 통합행정구역 명칭으로 충청특별시를 제안한 데 대해 김영환 지사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역사적으로 충청이라는 지명은 충주와 청주의 앞글자를 딴 것이라며 대전 충남 통합에 이 이름을 쓰는 건 충북도민을 모욕하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지사는 두 시도의 통합 자체를 반대하진 않지만 충북에 불이익을 주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특위는 지난 6일 통합시 잠정 명칭을 충청특별시로 정했지만 이장우 대전시장도 이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충북지사 후보군 가운데 처음으로 송기섭 진천군수가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충북 특별중심도를 추진해 충북의 위기를 타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다음 달 초에는 군수직도 사퇴할 예정인데 연초부터 다른 도전자들의 등판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충북도청을 찾아 도지사 출마 기자회견을 연 송기섭 진천 군수는 먼저 충북은 지금 위기라고 진단했습니다. 2년 연속 경제 역성장, 대전 충남 통합 등으로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충북 특별 중심도를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5극 3특 1중으로 재편해 충북을 실질적 중심으로 도약시키겠다는 겁니다. 예산, 인사, 규제에서 실질적 자율권을 확보하고 중앙정부에 당당히 요구하며 충북 스스로 계획을 설계할 수 있는 정치, 경제적 주체성에 대한 선언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 융합 경제권, 철도 공항 세계권, 인공지능 미래권 등 4개 성장 엔진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차관급인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장에 오르기까지 국토발전 정책을 설계했고 3선 군수로서 지방자치의 새 역사를 썼다며 검증된 실력이 강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후보군 중 가장 먼저 출마 선언을 한 배경은 정정당당하게 도민에게 신고하기 위해서라며 다음 달 초 군수직도 사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지역 출신의 같은 민주당 소속인 임호선 의원이 도지사에 출마할 경우 국회의원 보궐선거로 우회할 가능성은 한마디로 일축했습니다. 말을 갈아타거나 그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일생 동안 배운 건 행정입니다. 정치는 아닙니다. 송 군수의 등판을 필두로 국민의힘 소속 조기령 충주시장도 오는 31일 마지막 3선 시장직을 사퇴하고 본격적인 도지사 선거전에 뛰어들 예정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신용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도 사실상 출마 채비를 마쳤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김영환 현 지사의 재선 도전에 최근 입당한 윤희근 전 경찰청장도 곧 출사표를 낼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충북도 내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이 잇따르자 충청북도가 11개 시군과 긴급 방역 영상회의를 열었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달라고 주문했고 올겨울 들어 두 번째 확진 농가가 나온 진천군을 찾아 방역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현재까지 충북에서는 산란계 농장 4곳을 포함해 모두 9곳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바이러스 전파력이 예년보다 10배나 강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농장 인근 저수지나 하천에 머무는 철새로부터 감염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주 후쿠오카 노선이 올 하계 기간에도 주 7회 운항합니다. 에어로케이 항공은 3월 29일부터 10월 24일까지 하계 기간에도 청주 후쿠오카 노선을 주 7회 매일 운항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주 출발편은 오전 6시 35분, 귀국편은 오전 10시 도착입니다. 에어로케이 항공은 청주 후쿠오카 노선은 이른 출발 도착 시간대로 중부권 고객의 선호도가 높아 주 7회 운항을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지 어느덧 햇수로 4년째입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참사는 해결된 과거가 아니라 여전히 진행 중인 아픔으로 남아있는데요. 재판은 제자리 걸음이고 희생자를 기릴 추모비도 갈 곳을 잃었습니다. 해를 넘긴 오송 참사의 현 주소와 남은 과제들 김은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하차도 위로 차량들이 쉴 새 없이 오갑니다.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현장에는 기억의 길이란 이름이 붙었고 시설도 정비됐지만 남겨진 과제들은 여전히 도로 위 먼지처럼 흩날리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더디기만 한 책임 규명입니다.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기소된 이범석 청주시장의 재판은 1년이 지나도록 정식 재판은 첫 발도 떼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열린 건 쟁점을 정리하는 공판 준비기일만 4차례. 정식 재판은 다음 달 24일에야 시작합니다. 단체장에게 실질적인 관리 책임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인데 오는 6월 지방선거 전까지 1심 결론이 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최고 책임자로 지목됐던 김영환 충북지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유가족이 항고했지만 대전고검은 해가 바뀌도록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사와 재판이 장기화하는 사이 법적 책임을 지고 처벌받은 고위직 공무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오래 이렇게 끌고 가야 되는 꼭 이런 문제인지는 솔직히 저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나마 정부 차원의 공식 기록은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민관 합동으로 벌인 재난 원인 조사를 다음 달 마무리하고 오는 3월 참사 백서를 발간하기로 했습니다. 전 정부 국무조정실 감찰 결과와 국회 국정조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 등의 자료들을 망라해 제도와 매뉴얼의 개선점을 찾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는 진상규명이 아니라 기존 내용을 정리해 대책을 만드는 수준이어서 한계는 뚜렷합니다. 추모 조형물은 아예 길을 잃었습니다. 충청북도와 유가족이 도청 내 건립을 합의했지만 도의회가 공감대 부족을 이유로 지난해 2차례나 예산을 전액 삭감하며 백지화했습니다. 올해 추경에 다시 올리는 방안도 불투명하고 중재에 나선 행안부도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이태원 참사 추모 공간인 별들의 집처럼 건물을 임대하는 방식도 논의되고 있지만 이마저도 임시 방편인데다 비용 문제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오송 참사와 같은 참사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는 교훈적인 공간이 될 거라고. 그런데 이 공간이 유가족분들이 누구의 눈치를 보거나 예산 때문에 또 이제 위축이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진상규명도 추모도 무엇 하나 온전히 매듭짓지 못한 채 4번째 해를 맞았습니다. 2026년은 치유의 시작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희망 고문의 시간이 될지 남은 과제들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도심공원 산책로에 난데없이 80cm짜리 화살이 날아와 꽂혔습니다. 날카로운 쇠촉이 달린 화살은 산책하던 시민을 불과 2m 차이로 비켜갔는데요. 경찰이 용의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김주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주의 한 공원 주차장. 주차된 차량으로 다가간 두 남성이 트렁크에서 길쭉한 장비를 꺼냅니다. 한 명이 먼저 활 시위를 당기는 자세를 취해 보이고 다른 한 명도 뒤따라 거들더니 공원 쪽을 향해 활을 겨눕니다. 잠시 뒤
112 상황실에 다급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근처에서 강아지와 산책하던 50대 여성이 무언가 바람을 가르는 소리에 놀라 쳐다봤더니 자신의 옆에 화살이 날아와 꽂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불 같은 게 탁 부딪히는 같은 그런 강한 소리가 나서 하면서 불러봤는데 옆에 화살이 있었어요. 그냥 겁나서 얼른 강아지를 안고. 화살은 공원 건너편에서부터 날아와 산책하던 피해자 바로 근처에 화단에 꽂혔습니다. 발견된 화살은 길이 80cm에 끝에는 날카로운 쇠로 된 촉이 달려 있었습니다. 피해자와 불과 2m 거리에 화살이 떨어졌는데 사람이 맞았다면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람이 진짜 맞을 수도 있는 위치에 활을 쐈다는 거는 꼭 잡혔으면 좋겠고 응당한 처벌을 좀 받았으면 좋겠고. 총포법상 허가가 필요한 석궁과 달리 일반 양궁 장비는 누구나 인터넷으로 쉽게 살 수 있습니다. 흉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용도에 맞는 활용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관한 추적 점검 같은 것은 필요하지 않을까. 경찰은 CCTV를 분석해 활을 쏜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을 용의자로 특정하고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혜입니다. 청주 오송역 폭발을 예고하는 온라인 게시글을 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폭발물 사진과 함께 오송에 터뜨리면 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30대 남성을 공중 협박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당시 경찰 특공대와 군부대가 투입돼 오송역에서 수색을 벌였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남성은 재미로 글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마라톤 대회 도중 선수가 트럭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대회 안전관리 책임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지난해 11월 열린 충북 시군대항 역전 마라톤 대회에서 피해 선수를 담당했던 충북육산연맹 소속 60대 심판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대회에선 선수 보호를 위해 운영 차량이 주자들의 뒤를 따라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경찰은 판단했습니다. 사고를 낸 80대 트럭 운전자는 지난달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괴산군 청천면에서 치매를 앓던 60대 남성이 집을 나간 뒤 열흘째 돌아오지 않아 경찰과 소방당국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30일 아내의 실종 신고가 접수됐으며 CCTV 확인 결과 실종 당일 새벽 1시 40분쯤 인근 후영교를 건너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포착됐습니다.